예수의 사랑을 안고 이 땅을 찾아오셨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의 흔적을 찾아가는 찾아온 사랑을 찾아 프로그램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먼저 호남 선교의 초석을 다졌던 전주의 선교 모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주는 후백제 도읍지였고 조선시대에는 전라 가명이 설치되어 있는 전라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으로 통하는 제1관문으로서 행정과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선교에 관한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 전주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정서가 양반 정신과 보수성이 더욱 강했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1894년 미국 북장로의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때를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북장로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북감리의 아펜첼러 선교사가 입국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되지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수성이 강한 호남 지역 선교는 이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뒤에서야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두꺼운 전주 관문이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안식년을 맞아서 1890년 미국에 가게 되는데 이때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한국 선교의 시급성을 호소하게 됩니다. 1891년 9월에는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에서 한국 선교에 관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 강연에 신학생 테이트는 큰 감동을 받았고 레이놀즈, 전킨 등의 신학생도 감동을 받아서 테이트와 함께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남장로의 해외 선교부는 한국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었고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그들은 한국 선교사 파송 청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물러서지 않고 더욱 기도하면서 선교 본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미국 남장로회의 지역에 있는 주요 교회들을 순방해서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언더우드는 회의 승낙하고 각 지역의 교회는 물론 각 신학교와 노회, 교계 각종 집회에 나가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선교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그들은 교회 잡지에 한국 선교에 관한 논문을 투고했는데 1892년 2월에 선교 더 미셔너리라는 잡지에 왜 우리는 한국에 가기를 원하는가 이런 글을 통해서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두드리면서 합심으로 기도한 지 2달 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업가이면서 미 북장로회 선교위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인 존 언더우드 장로가 해외 선교의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장로회 선교부에 $2,000를 보내온 것입니다. 여기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친구들도 $1,000를 보탬으로써 남선교회 선교부는 큰 힘을 얻었고 또 당시 남선교회가 추진하던 그리스에 대한 선교 계획이 물거품이 되면서 한국 선교 사역은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언더우드 형제는 북장로의 회원이었음에도 교단을 초월해서 남장로의 한국 선교를 위해서 자진해서 도왔습니다. 초대 남선교회 선교사들은 언더우드를 가리켜서 남장로의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미 남장로의 선교부에서는 테이트와 여동생 매티, 레이놀즈와 부인 홀링, 전킨과 부인 레이번, 그리고 여선교사 데이비스 등 3명의 남선교사와 4명의 여선교사, 모두 7명의 선교사를 초대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결정했고 이들을 7인의 선발대 세븐 파이어니어라고 일컫게 됐습니다. 1892년 9월 7일에는 미 남장로회 해외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파송 예배를 드리고 드디어 한국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들의 평균 나이는 27세였고 그리고 부부 선교사들은 결혼한 지 1년 내외의 신혼이었습니다. 이들은 2개월여간의 긴 항해 끝에 11월에 서울에 도착했고 마침내 이들 개척 선교사들을 통해서 호남 선교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서울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서대문에 있는 독일 공사 저택을 구입해서 거처로 삼았고 공식적인 선교 조직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레이놀즈가 회장, 테이트는 회계, 전키는 서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호남 선교를 시작할 즈음에 뜻밖에도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본격적인 호남 선교는 잠시 미뤄지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이들은 정세가 안정되기를 기다리면서 그곳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 어학을 연수하고 의료 선교와 전도 사역을 하면서 본격적인 호남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남장로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미국 중남부의 따뜻한 지역 출신이어서 서울의 겨울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고, 심지어 허술한 난방시설 때문에 화재가 나서 불을 끄느라고 고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갖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겨울을 지내야 했습니다. 1893년 1월에 남북장로회는 장로의 선교사 공의회를 조직하고 레이놀즈 선교사가 회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공의회 첫 회의에서 선교지 분할안이 채택되는데, 이것은 선교 사업의 중복과 지역의 이중점거 등 불필요한 경쟁을 서로 피하고 능률적인 선교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에 따라서 남장로회는 충청도와 전라도로 나누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